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1인 1표제가 무산되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는데요. 전략공천 여부도 논란거리입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인 1표제가 핵심인 민주당의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당원 주권을 내세워 당선된 정청래 대표였지만 연임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심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전당대회 때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됨으로써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 룰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장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식부터 수정됐습니다. 권리당원 100% 투표에서 상무위원과 권리당원을 50%씩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당원 모집에 열을 올렸던 일부 출마 예정자들은 오히려 역풍을 맞았습니다. 민주당은 불법 당원 모집에 관여한 전남의 모 군수와 군수 출마 예정자에게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적어도 민주당 후보로는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수 없습니다. 광주에서는 구청장 후보 전략공천이 논란거리입니다. 30년간 광주에서 여성구청장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특정 자치구가 대상이 될 거라는 설도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양분한 광주시당 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8명이 만나 논의한 결과 전략공천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1인 1표제 무산으로 정청래 대표가 리더십에 타격을 받은 사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진보 진영이 광주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민주진보 시민교육감 시민공천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중순까지 시민공천위원 2만 명을 모집한 뒤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단일 후보를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김용태, 오경미, 정성홍 등 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자 3명도 참석했으며 이들이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이정선 현 교육감과 1대1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KTX와 SRT가 통합되면 호남 지역 고속철도 좌석수가 주말을 기준으로 하루에 평균 4,600여 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코레일의 예측 자료를 근거로 KTX와 SRT를 통합할 경우 전국적으로는 주말 기준 하루에 좌석 16,000여 석이 늘어나고 호남선은 4,600여 석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원화된 고속철도를 통합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는 서울역에 SRT, 수서역에 KTX를 투입하는 교차 운행을 시작하고 하반기부터는 KTX와 SRT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편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설하우스 농가의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꽃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수정인데요. 이 수정에 이용되던 꿀벌이 기후변화로 개체수가 크게 줄자 호박벌이 대체 곤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한 걸음 더 현장 취재했습니다. 방울토마토가 무럭무럭 익어가는 한 시설하우스. 꽃 사이를 부지런히 옮겨다니는 벌이 눈에 띕니다. 바로 뒤형벌, 일명 호박벌입니다. 꽃의 수분을 먹이로 삼는 호박벌이 먹이를 찾아 움직일 때마다 수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기온이 낮으면 활동을 멈추는 꿀벌에 비해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호박벌은 말벌에 의한 피해도 없어 꿀벌보다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좋죠. 사실 행복해요. 일손도 줄고요. 수확량도 늘어서 저희 농가 소득에. 호박벌이 시설하우스의 화분 매개곤충으로 자리 잡는 데는 한 지역 농협의 역할이 컸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 등으로 꿀벌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황룡농협은 대체 곤충으로 호박벌에 주목했습니다. 털이 많아 수정의 효율이 높은 데다 혀가 길어 꿀벌이 기피하는 곳에서도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부터 사육시설을 확충한 황룡농협은
호박벌의 크기를 줄여 농가에 보급하면서 과도하게 수정이 이루어지는 부작용도 극복했습니다. 지금까지 꿀벌들이 했던 영역을 이제는 이 호박벌이 대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하우스가 많이 늘어나고 호박벌의 이 수정벌의 앞으로 역할이 훨씬 더 커졌다. 660제곱미터의 시설하우스를 수정하는 데 필요한 호박벌은 단 100여 마리. 한 마리가 꿀벌 70마리를 대체할 수 있는 호박벌은 빠르게 늘어나는 아열대 작물의 시설하우스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연말을 맞아 지자체들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모금액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엔 기금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도청 1층에 마련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부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몰려든 직장인들로 넓은 로비가 북적입니다. 1년 전체 모금액의 많게는 50% 이상이 몰리는 12월 대목. 지자체들은 답례품 추가 증정 등 각종 이벤트를 내걸며 기부금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답례품 내용도 좀 증량을 해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기부자들에게는 감사 서한문도 보내면서 올해도 꼭 좀 기부 좀 해주시라고. 지난해 전라남도를 포함한 도내 23개 지자체의 고향사랑 기부 모금액은 전년보다 31% 증가한 187억 원. 올해는 모금액 2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모인 기금은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되지만 지자체 전체 예산의 0.1%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소멸 대응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들은 정부 차원의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는 것이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30만 원 정도의 전액 공제를 해주시고 거기에 30%의 답례품 되다 보면 지역의 이제 답례품 업체에서도 소득에 대한 부분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 되기 때문에 정치권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백금열 해직 교사의 정치적 발언이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교사와 공무원들의 정치 기본권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교사와 공무원 단체는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MBC 경남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재판. 시국 집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노래를 부른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백금열 전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백 씨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공무원이신 분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참석하였을 뿐인데 그런 것 자체까지도 제한하는 그런 법은 문제가 되고요. 경남의 교사와 공무원 단체도 정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공무원, 교사, 소방, 법원 등 14개 경남 지역 공무원 노동조합 협의회는 근무 시간 외에 시민으로서 사회적 문제에 의견을 밝히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권리는 그 누구도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교육이 해야 되는 가장 큰 목적인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그런 어떤 역할에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 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교사와 공무원은 현행법상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금 기부는 물론 근무 시간에 정치적 의사 표현도 제한받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차례 시정을 권고했지만 입법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업무 시간 외 정치활동 보장을 당장 이행하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 SNS에 좋아요도 누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일단 정치적 의사표현이 가능하고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안은 여러 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여야 간 견해차로 상임위에서조차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올해 안에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라는 교사와 공무원 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전남의 한 시골 작은 학교 학생들이 강진만을 배경으로 직접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해외 작은 학교 영화제에도 출품됐고 도심 속 영화관에서도 상영될 예정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교생이 18명뿐인 농촌의 작은 학교. 오늘은 교실 안에 고소한 팝콘 냄새가 풍깁니다. 지난 1년 동안 학생들이 직접 만든 영화를 보는 작은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제목은 강진만 람사르를 꿈꾸다. 천혜의 습지인 강진만을 환경 오염을 일삼는 악당들로부터 지켜내 람사르 습지로 만들려는 꼬마 영웅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강진만과 인접한 이곳 작은 학교는 평소 생태 체험과 환경 교육 등 습지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을 통해 자연을 배워온 학생들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관심도 열정도 남다릅니다. 강진만이 람사르 습지로 등록이 돼야 생물들이나 쓰레기를 안 버리고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람사르 습지로 등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강진만이 아주 자연에서 소중한데 사람들이 여기 쪽 시골이어서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곳 강진만을 잘 홍보하고 그런 걸 저희가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저희 학교가 막 홍보를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줬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의 진심이 담긴 영화 강진만 람사르를 꿈꾸다는 해외 관객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또 이 영화가 중국 아시아 습지학교 네트워크 창립식에 또 소개가 출품이 돼가지고 12월 10일에 또 중국에서도 상영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시아의 아주 각국의 학교 기관 전문가들 앞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만든 한국 영화가 국제 무대에 소개될 수 있는. 오는 18일부터는 전남교육청의 작은 학교 영화 영상제에 출품돼 전남과 해외의 35개교 학생들이 만든 46편 작품과 함께 목포의 영화관과 호텔 등에서 관객들을 만나게 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신장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도민 주권 정보를 내걸고 내년 전남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신 의원은 오늘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전남의 경제 성장률은 전국 17위로 꼴찌를 기록했고 도민의 삶이 나아질 기미가 없다며 전남의 희망의 세기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의 권한을 최대한 시군에 이양하는 도민자치 강화, 농업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식량본부 설치와 철강 석유화학의 선제적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